것처럼 감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살죠. 덕분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어요. 피규어는 진짜냐 가짜냐? 피규어는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 마음이 진짜니까. 덕분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실리콘 쭉 따가지고 만든 건데 그게 어떻게 진짜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나와가지고 약간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도영성우님을 몰아내고 수덕방을 접수한 게 아니고요. 오늘 강의를 하러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특히 소비시장 분야를 막론하고 주목받는 집단이 하나 있죠. 오타쿠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후이신 분들은 이거 강의까지 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접근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인 걸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세 분이 오타쿠 본인들도 계시고, 그리고 오타쿠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처럼 연기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딱 시작하기 전에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에반게리온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에반게리온 하면서 일어나셨던 분이 계십니다. 네. 잡니다. 도영님이 그렇게 일어나셨는데, 네. 일단 오타쿠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시기는 언제쯤인 것 같으세요? 만화 나왔을 때 아닐까요? 만화 나왔을 때, 만화는 일본에서 대략 한 1920년대, 30년대 정도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때 오타쿠 집단이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 오타쿠가 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소비력에 받쳐줘야 돼요. 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소비력에 받쳐주지 못했어요. 근데 일본이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시기가 와요. 그때 맞물려서 나온 작품이 있어요. 1980년대, 70년대 말, 요때 나온 작품 뭘까요? 건담? 네. 기동전. 날아올라라. 아닌 척을 다 해놓고 아무리 성우를 했으니까. 네, 선라이즈 오디션을 거쳐. 네. 그쪽에서 오디션을 봐야 되는구나. 허락을 그쵸. 받아야 되니까. 네, 본사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네, 11대 1의 경쟁률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다이라는 회사가 가능성을 봅니다. 무슨 가능성을 봤냐? 우주전함 야마토라는 작품에서 태엽을 감아서 앞으로 바퀴가 달려서 나가는 장난감이었어요. 그걸 냈더니 지금으로 치면 항해 메일 폭탄이 옵니다. 우리 전함장에는 바퀴가 없다는 이라는 편지가 온 거예요. 바퀴를 떼고 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회사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애들 놀라고 만든 장난감인데 편지가 온다는 건 어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청년 세대를 타겟으로 한 프라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춘 작품을 만들어 보자 라는 계획을 반다이가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작품이 나올 때 행사를 하나 엽니다. 신주쿠역 앞에 광장에서 신세기 아니메 선언이라는 걸 하자. 신세기 아니메 선언이라는 게 뭐냐? 취미는 우리의 이즘이다. 그래서 우리는 취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 얼마가 왔을까요, 사람이? 한 10,000명? 2배 왔습니다. 2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 올 수가 있나? 아무리 스크램블 거리가 꽉 있어도. 찼겠다. 와. 사람들이 오 하면서 막 취미가 우리의 이즘이다, 우리의 사상이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때 일본에서 취미를 가진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 앞에 세대가 전공초 세대라고 해서 엄청 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정부랑. 그러니까 청년 세대에 대해서 되게 기성세대가 좋은 시선을 안 갖고 있었죠. 걔네들이 가진 취미, 앉아가지고 TV 앞에서 애니메이션 보는 거 그게 무슨 취미야? 라고 하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 행사에 기성 언론들이 취재로 옵니다. 도대체 뭐길래 여기에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행사가 뭔데? 건담이 뭔데?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 모여서 이상한 거 한대요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동료 시민이구나 라는 걸 인식한 첫 번째 사례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진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재민?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에반게리온을 만든 안노 히데야키가 거기에 신세대로 가 있었어요. 야. 그 사람이 20년 뒤에 에반게리온을 만들게 되죠. 어머, 거기 거의 원피스 골드로저 거기 그죠? 첫 타랑 똑같네. 거기에 와. 오타쿠를 두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비력을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의 문화 안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에반게리온이 등장하면서 에반게리온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그 의미의 오타쿠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어떤 오타쿠의 시작에 해당하는 역사고요. 그리고 광의와 좁은 의미, 협의.
그래서 되게 못 쓰네. 네. 광의와 협의를 한번 봅시다. 넓은 의미에서 오타쿠는 뭘까요? 좋아하는 걸 네. 파는 사람? 그죠? 그냥 보통 그렇게 우리가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줄여서 덕이라고 부릅니다. 나 음덕이야 하면 음악 좋아하는 사람, 나 뮤덕이야 하면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 보통 이렇게 부르죠. 협의는 뭘까요? 여기는 찐입니다. 찐. 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 진짜들을 무슨 오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라멘 좋아하는 사람, 라오타. 오. 그리고 철덕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건 음. 테츠오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좁은 오타쿠 찐들 내에서는 좀 구분을 해보면 리피터가 있고 콜렉터가 있어요. 리피터는 파는 것만 계속 파는 사람, 콜렉터는 모든 걸 다 모으는 사람, 다 하는 사람. 이런 오타쿠들의 구분을 어느 정도 알아두면 이제부터 조건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정할 거. 그죠?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저 정도는 오타쿠라고 부르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도영님이나 아니면 홍간지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오타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오타쿠는 파잖아요. 파 들어간단 말이야. 아래로 들어가다 보면 자꾸 뭘 만나요.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가치가 없어. 흔적만 있어. 뭐야? 더 들어가. 막 고대 유적 같은 게 나와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도대체 저런 걸 어떻게 하지 싶은 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평소에 하듯이 합니다. 일상생활처럼. 예를 들어서 라멘괴인 웅성웅성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년에 라멘을 500그릇 드신대요. 우와. 아유, 고혈압 365일인데. 한 번에 먹을 때 막 하루에 7그릇, 8그릇씩 드신다. 그리고 그거 대단치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의 반응은 이게 맞죠? 어떻게 그래요? 안 물려요? 그분의 대답은 그겁니다. 라면이 왜 물려요? 이건 뭐예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는 공연만 보러 일본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떨어져서 저녁에 공연을 보고 새벽 비행기로 한국에 와서 다음날 출근해요. 우와.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가면 좋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타쿠의 조건들이다. 그리고 가수 윤하님께서 오타쿠를 정의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깊은 감동이 잦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가장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노래 가사를 쓰셨는데요. 그죠? 어느 정도로 깊은 감동이 있냐? 감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타쿠들은 감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살죠. 아까 저희가 지금 들어가기 전에 덕분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어요. 피규어는 진짜냐 가짜냐? 피규어는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 마음이 진짜니까. 그걸 현실로 구현해낸 거니까. 근데 덕분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실리콘 쭉 짜가지고 만든 건데 그게 어떻게 진짜냐? 내 마음에 있는 게 진짜지. 그건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이데아에 있는 것이지. 제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일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조각이 그걸 구성하고 있는 거죠. 아니, 비슷한 비유를 제가 어딘가에서 그냥 덕후분들이 아닌 자리에서 했다가 그렇게까지 한다고 했던 비유가 있는데, 피규어를 왜 사라고 했길래 피규어는 사는 순간, 진열하는 순간 내 마음에 진열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근데 여기서는 이 말을 공감을 하실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드디어 네, 행복합니다. 도영님 오타쿠 맞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격의 거인 다 보셨나요? 네. 진격의 거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역사다. 재밌지. 오! 너무 재밌지. 리엄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땅 올림 때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라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냥 내 삶의 일부인 거예요, 그게.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나에게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믿고 싶은 마음까지가 오타쿠를 만드는 어떤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땅 올림 또 어떻게 살아남았는데요? 땅 올림 때요? 네. 뭐 잘 살아남았겠죠.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그거 시조의 거인이 기억 다 잊게 만들어서 아 맞아요. 우리 다 잊어버린 더 거예요.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망상인데? 왜 2000년대에 와서 오타쿠들이 번성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오타쿠가 만들어지려면 이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힘일까요? 돈 있어야 된다면서요. 소비력. 소비력. 인류가 역사에서 가장 부자가 됐던 시기 중에 하나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그리고 2020년대예요.
나는 가난한데? 하지만 인류에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는 80년대 중반생 네 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업 때는 휴대폰 흘리고 하더라고요.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어떻게 또 아이 걸렸네. 80년대 중반생에서 후반생 정도부터 한 90년대생 정도가 10대에서 20대를 보낸 시기가 2000년대입니다. 이 시기는 인터넷이 막 등장했고요. 맞아. 그리고 그들이 온라인 문화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거의 네이티브로 처음부터 만들어 나간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이 등장이 이 오타쿠의 폭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오타쿠들은 혼자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니면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오프라인에 찾기 힘듭니다. 근데 온라인에 가면 널렸어요. 혼자서 보고 싶은 걸 찾아서 마음껏 볼 수 있고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오타쿠들에겐 최고의 환경이죠. 쌤은 어디서 하셨어요? 저요? 네. 저는 주로 다음 카페였습니다. 다음 카페요? 네. 진짜? 아니었을 것 같은데. 더 심연 사이트들을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방송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건 다음 카페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보면 2000년대 초반이 IMF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때가 지금 와서 보면 고도성장기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했고 트렌드 그리고 선진국형 취미들이 막 들어오던 때였어요. 골프도 있었고 또 뭐 고급 양주 같은 것도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행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 이게 뭘 의미하냐? 취향 소비가 일반 대중에게 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 짤 아시죠?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하는 짤. 그게 90년대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 짤, 그쵸. 한번 해주세요. 이거요? 그 짤이 등장했던 게 뭐냐? 사람들이 똑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취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기라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개인의 취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류 문화가 있고 그 밑에 있는 하위 문화, 즉 서브컬처의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90년대에서 00년대 넘어올 때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투니버스가 개국합니다. 아, 너무 재밌잖아. 그죠. 투니버스에서 보신 작품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십니까? 이누야샤. 바람의 상처. 도영님은? 저는 그때 이제 원피스를 봤고, 원피스. 네, 원피스도 봤고, 명탐정 코난. 성우의 꿈을 키우게 된 게 투니버스 개국이에요. 투니버스가 만들어낸 최고의 성우네. 그걸 보고 자라면서 꿈을 키웠죠. 리엠님 어떠세요? 저는 그 다다다 다다다. 이런 거 재밌게 봤어요. 다다다. 따다. 아따아따 있었고 무카무카 파라다이스. 그 남자 그 여자? 네. 그것도 했었어요. 밤에 했어요. 그것도. 맞아. 네. 나 봤잖아. 네. 몰래 봤지 몰래. 나 몰래 봤잖아. 불 꺼놓고. 저는 그때 여기서 심슨을 처음 봤어요. 투니버스에서. 아, 심슨을 했어요. 엄청 늦은 밤에. 그죠. 그런 류의 작품들을 그냥 틀어주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뭐가 더 재밌구나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때 투니버스가 있었냐? 대교 방송도 있었습니다. 퀸이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00년대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지상파들이 애니메이션이 되네? 애들이 보네? 광고가 붙네? 라는 걸 보고 들여온 게 포켓몬스터, 디지몬, 명탐정 코난, 세일러문 이런 작품들이 지상파에서 방송을 했죠. 그리고 나서 80년대, 90년대생들이 그렇게 자라나면서 진짜로 취향 기반 소비를 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부터 2010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쿠는 그냥 취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취향을 깊게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2010년대까지 넘어오면 덕질이라는 게 되게 일반적이 되죠. 그러면서 0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오타쿠 문화, 덕질 하는 것이 보통은 내가 구할 수 있는 거나 오프라인 행사 가는 거에서 멈추게 돼요. 근데 인터넷 문화로 들어오면 이제 심연을 만들게 됩니다. 깊은 그 우물을 만들게 돼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방구석에서 혼자 음침하게 뭘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죠. 인터넷 커뮤니티를 다 공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공유가 안 되는 이 기성세대에 가까운 또래들은 이 오타쿠들을 되게 이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랑 말이 안 통하거든. 근데 덕후들은 만나면 신나거든요. 그냥 얘기만 해도 즐겁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쟤네 이상한 거 얘기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나는 마음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서 2010년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여서 막 신나게 떠들고 있으면 저기 뭐 하나 봐 하면 찾아가게 되잖아요. 여기 뭐 해요? 하고 봤더니 생각보다 되게 이상한 게 아니네? 생각보다 재밌네? 라고 생각했지만 밖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일쿠라는 말이 이때쯤 등장하죠. 일반인 코스프레라는 말이. 그러면서 덕후라는 게 생각보다 나쁜 건 아닐지도 몰라. 저런 게 덕후면 나도 덕후 아닌가?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내가 어쩌면 덕질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라는 걸 자각하는 시기가 한 2010년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덕후들은 정보가 곧 권력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덕후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식 자랑을 하고 아는 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대화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덕후들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근데 2010년대에는 왜 그 상황이 바뀌냐? 스마트폰이 나왔거든요. 정보를 어디에서나 언제나 볼 수 있는 그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2014년 말에 한 플랫폼이 등장합니다. OTT 서비스가 등장해요. 뭐였을까요? 라프텔? 정답입니다. 라프텔. 라프텔이라는 서비스가 2014년 말에 등장해요. 제가 이 창업자분들이랑 좀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거 왜 만들었냐? 되게 힘들 텐데. 그분들이 말했던 이유가 불법으로 보던 거 우리가 합법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집에 숨어서 음침하게 혼자 뭘 보고 있는 애들이 불법으로 뭘 본대. 좋게 볼 요소가 하나도 없죠. 근데 그걸 최소한 합법으로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라프텔의 취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2017년 대한민국의 전 세계 최대 OTT인 넷플릭스가 정식 입점을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최초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나온 웹툰 원작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이태원 클라스? 아니에요. 이태원 클라스 한참 됩니다. 2년 빨랐어요. 이게 김비서. 아니에요. 뭐냐? 천계영 작가님의 좋아하면 울리는입니다. 이 작품이 최초의 웹툰 원작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넷플릭스가 왜 중요했냐?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동안은 찾아봤어야 됐고 청계천 갔어야 됐고 아니면 그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자막까지 만들어서 봤어야 됐고 이런 것이 넷플릭스에 가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 돼서 소위 말하는 검우위키, 나무위키가 생기면서 정보는 권력이었던 것이 해체됩니다. 검색해보면 나와요. 특히 덕질에 관련된 정보들은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럼요. 평가, 논란 다 해서 이렇게 그럼요. 일대기별로. 역사. 그죠?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봐야죠. 흔히 그런 얘기 합니다. 웹툰은 일본 작품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 애니메이션이 안 나오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의 만화 출판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슈에이샤거든요. 그 회사 몇 년 됐을까요? 50년? 50년? 그 2배 됐습니다. 100년? 올해 100년이에요. 와. 슈에이샤가 100년이고 카카오 웹툰은 그 앞에까지 따지면 이제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5배 차이나요. 그걸 생각해도 웹툰이 아주 빠르게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텀블벅이잖아요. 이 텀블벅이라는 곳에서 가장 많은 펀딩 금액을 받은 것이 어떤 걸까요? 애니메이션 제작? 애니메이션 여기 제작? 거예요? 네. 아 진짜? 네. 1, 2위 둘 다. 액수 한번 맞춰볼까요? 16억. 의 5배쯤 됩니다. 뭐가 나왔지? 텀블벅에서요? 네. 아닌데? 차원을 넘어 이세기 아이돌, 마법소녀 이세기 아이돌, 아. 차세돌과 마세돌이라고 부르는 작품들이에요. 아. 1위는 차세돌, 차원을 넘어 이세기 아이돌이고 88억 2천만 원 펀딩했습니다. 그리고 마세돌은 41억 9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는 웹툰의 파워보다 이세돌의 파워 아니에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버추얼 아이돌을 웹툰화시켜서 펀딩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 네, 이런 식의 시도가 버튜버 시장이 일본에 3조 원이거든요. 2조 원, 3조 원 돼요. 근데 버튜버를 만화로 내서 이렇게 굿즈까지 나와서 하는 게 일본 내에서도 흔한 시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나온 거죠. 이렇게 된 게 오래 안 됐어요. 불과 한 6, 7년입니다. 이 덕후들이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변화가 빨라서.
무슨 얘기냐? 내가 살았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제가 살았던 시대는 잡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웹툰이 시작되던 시대였고 웹툰은 돈이 안 되는 거였고 이게 되게 일반적인 게 길었어요. 그러다가 웹툰이 유료화가 되면서 쭉 성장을 해온 게 지난 한 길어야 10년 정도란 말이죠. 이 시간 동안 자리를 잡은 게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일본 만화가 너무 강력해요. 전 세계 시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독자적인 만화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미국, 미국, 중국. 중국 애매합니다. 프랑스, 벨기에. 아, 프랑스가. 네. 아. 프랑스, 벨기에 정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 정도? 다 유럽권이죠. 근데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말고 거의 없어요.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덕후는 취향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화가 취향이신 분들, 웹툰이 취향이신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거, 나오는 거를 그냥 사모으는 거 말고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가장 넓은 건 한국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025년 작년에 상반기에 최고의 화제작 하면 뭘까요? 글로벌 최고의 히트작. 주술회전? 아니에요. 귀멸의 칼날? 아니에요. 그건 하반기인가? 네, 하반기입니다. 힌트 한국? 없어요, 힌트? 힌트 한국 겁니다. 한국 아, 거라고? 나 혼자만 레벨업. 아, 네, 나 혼자만 나 혼자 레벨업. 비교. 미국에서 완전 그래. 히트했잖아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 그 북미 최대의 애니메이션 플랫폼이 있거든요. 크런치롤. 크런치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최다 좋아요, 최다 싫어요를 모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스타는 빠와까를 모두 미치게 한다. 그리고 최단 시간 좋아요 수 10만 달성했고요. 서버를 터뜨렸습니다. 크런치롤 서버를. 그리고 크런치롤 서버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퍼가는 놈들 사이트도 폭파시켰어요. 트래픽 터졌어요. 이런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숫자로 지금 증명되는 시대라고 했는데 그럼 덕후가 왜 되냐 사람들이. 혹시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 아세요? 울란 뭐라고요? 롤랑 바르트. 아, 롤란 바르트? 울란바토르 나 울란바토르 하는 줄 걸지도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울란바토르야?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 네. 저 그래도 평론가니까. 네. 어떤 개념을 주창을 했냐? 퉁크툼이라는 개념을 주창을 했어요. 퉁크툼이 뭐냐? 관통하다, 꿰뚫다라는 거예요. 작가의 의도랑은 상관없이 내가 그냥 그걸 봤을 때 관통당한 것처럼 꿰뚫리는 겁니다. 가슴 깊게 남는 작품 감상. 아까 얘기했죠? 영혼의 조각이 그 세계로 간다고. 저는 이 퉁크툼을 우리 사자사고로 바꾸면 덕통사고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각자의 경험, 삶의 궤적에 맞는 취향이 있을 거예요. 이 취향에 맞는 관통당하는 지점이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는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뭐 용의 눈물이나 아니면 태조왕건 이런 드라마, 야인시대 이런 드라마를 모든 애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다음날 학교에 가면 다 이러고 돌았거든요. 돌면서 싸우고. 이랬단 말이죠. 바람처럼 이러면서 스쳐가는. 그런 경험을 지금 세대는 안 하죠. 왜냐면 각자의 기기로 보니까 각자 다른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후가 되는 건 작품이 나를 치고 지나가는 말 그대로 사고 같은 일이고 그런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컨텐츠에도 실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니체가 얘기한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김현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모르 파티 말고 그게 거기서 온 거긴 해요. 네.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건 성공하건 어쩌건 내 운명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그걸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거 덕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덕질을 하다가 작가가 뭘 해서 아니면 그 출판사가 뭘 해서 여기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경험 실패잖아요. 실패를 했어요. 그럼 내 취향은 버려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경험이 남는단 말이에요. 덕후들은 그 기반을 가지고 다른 걸 사랑합니다.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요. 이런 걸 계속하면서 내가 쌓아 올린 경험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치이는 운명, 사고를 당하는 운명 이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게 아모르 파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가장 큰 대전제는 뭐냐? 잘 만든 작품이죠. 내가 치일 만한 작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덕후들이 그냥 아무 작품이나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흔히 말하는 서브컬처가 붙어 있으면 다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덕후들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일단 잘 만들어야 되고 그 잘 만든 작품들을 저희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수덕방에서 지금까지 소개한 작품들 아직 안 보셨다면 지금 찾아서 내가 관통당할 만한 작품들 찾아서 보시는 게 가장 빠르게 여러분의 운명을 사랑하는 길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덕후들의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앞에 패션이 붙으면 싫어합니다. 패션 오타쿠. 혐오가 있어요. 그렇게 즐거운 일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인데 덕후들은 왜 패션 오타쿠를 싫어하는가를 주제로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게 저는 오버 투어리즘이랑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관광지가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들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버 투어리즘인데, 관광객의 입장에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면서 뉴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덕후들의 입장에선 당신들은 갈 사람이고 난 여기 살 사람이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경험, 우리가 쌓아놓은 해석, 우리가 만들어놓은 커플링, 우리가 만들어놓은 캐릭터들, 이거 다 붕괴시키고 망가뜨리고 낙서하고 이러면서 그걸 부정하면서 왜 당신들은 오타쿠라고 주장해? 우리가 만들어놓은 걸 따라줘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패션 오타쿠에 대해서 이제 막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올드 덕들은 작품이 바이럴 되면서 들어오는 뉴비들을 태생적으로 그래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고향이 갑자기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붕어빵 도쫑쿠 같은 거 들어오거든요. 우리 집에서 이거 안 먹었다고 원래. 그게 원조 마트에 써 있는 거야. 우리 집에서 이거 안 먹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드러내야죠 뭐. 아니면 다 심연으로 끌고 와요. 그죠? 끌고 와야 됩니다. 네. 저희 그러면 뉴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면 덕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월로 증명하세요. 아. 그게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 이전에 있는 작품들은 고인물들이 많죠. 그리고 신작들은 새로운 실험이 일어나는 곳들은 고인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들까지 같은 얘기를 들어요. 이게 옛날 거랑 다른데 이거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이거 지금 이 장르를 망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웹툰은 그 역사가 어차피 짧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새로운 실험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뉴비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포용적이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뉴비분들도 기본적인 룰을 지켜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인들이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고 말 못합니다. 내가 덕후임을 인정 못하듯이. 네. 그거 저는 조금 이제 자신감 가져도 된다. 우리가 잘하고 있어. 이거 잘 만들었어. 좋은 거야. 라고 말할 때 덕후들의 끈끈함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치고 간 작품들이 있으면 응원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그 응원하는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새롭게 들어온 응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응원하는 거야 응원법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새로운 네이티브 될 겁니다. 그럼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덕후끼리 끔 나누고 그러지 말자. 그리고 덕후라는 것을 부정해도 됩니다. 왜냐? 저 알릴 생각이에요. 덕후인 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덕후가 맞다. 네. 그래서 제가 먹고 살려면 새로운 분들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리서욕을 위해서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오타쿠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의였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덕후가 저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그래서 얘네들이 영업을 하는구나, 작품 소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댓글로 나도 공감하는 게 있으면 남겨주시고, 추천하시고 싶은 작품이나 아니면 나를 치고 간 작품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강의 소감을 들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강평을 이렇게 교수 앞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귀 막고 있을까요? 이러고 있을까요? 리엄님부터. 저는 일단 패션 오타쿠에 대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역사 너무 감명 있게 안 들었나 봤는데 본데. 아니, 너무 재밌게 봤어요. 들으신 거 맞죠? 재밌게 들었어요. 들었나 본데. 재밌게 들었는데 역사나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게 돼서 좋고 아, 진짜.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친척 집에 놀러 와서 네. 저희 큰아빠에게 족보를 너희 집은 이런 집이었어 그치. 라고 그거를 들은 느낌이에요, 진짜. 그거 알고 가야 되거든요. 진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뭔가 족보를 안 느낌이 처음이라 나의 그 이제
가족력과 내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네. 덕후로서 이 부분을 짚어갈 수 있는 뭔가 근본을 담아간 느낌. 큰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느낀 게,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타쿠가 아니거든요. 이게 또 이상해질까봐 그러는데, 진짜 오타쿠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들통이 났잖아요. 네, 진격의 거인? 네. 난 너무 재밌던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건 봐도 저는 진짜 오타쿠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뭔가 패션 오타쿠들 보면 좀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거 좀 짜증이 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이티브니까. 진짜 네이티브라 그런, 아니야, 근데 나 진짜 오타쿠가 아닌데, 나 진짜 워글인데? 이걸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입덕 부정기라고. 그쵸. 나 아니야, 나 그 정도 아니야. 되게 오래 앓고 계시는 것 같네요, 부정기를. 한 5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건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돈 안 쓰고 덕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이돌을 좋아해도 앨범 같은 거 안 사고 노래만 스트리밍하면서 그냥 유튜브로 듣는다든지 막 그런 사람들, 애니 나오면은 그냥 딱히 넷플릭스로만 딱 보고 너무 좋아하고 끝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타쿠예요? 마음속으로 너무 좋아하고 있어 근데. 그 게임에서도 무과금 유저 굉장히 중요해요. 무과금인 거예요? 무과금? 무과금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과금인데 결국 유저는 유저다? 그죠. 그죠. 그 유저들이 많이 몰려 있어야 시끌시끌 하고 있어야 저기 뭐 재밌는 거 하나 봐 하고 고래들이 들어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되게 좋은 포인트다. 그거. 무과금 유저. 무과금 유저예요. 맨날 과금하면서 자꾸 자기는 아니라고. 과금왕. 아까 아니라고 자꾸. 구글 다이아몬드. 여기까지 할까요? 더 질문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거? 진짜 수업하는 것 같네? 수업에서 똑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다.